자, 조국 장관 재판 관련 소식. 자, 오늘 조국 장관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오늘 열린 조국 장관 재판은요, 그 조민 씨 장학금과 관련된 재판 하나 하고요. 지금 그 조국 장관이 그때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감찰 무마 사건과 연루돼서 감찰 무마를 한 것이 이 직권 남용이냐라는 부분하고 뭐 요런 가지 몇 가지가 섞여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여기에 이제 조원 씨 아들의 이 쪽지 시험 진짜 아무리 했지만 쪽지 시험 갖고 시비 거는 새끼도 처음 봤어. 검사라는 새끼들이 참 쪽지 시험 갖고 참 할 짓 더러울 게 없다. 자, 여하튼 이 쪽지 시험 가지고 문제 삼은 이것까지 총 3가지 정도의 사건이 병합된 겁니다. 자, 이 재판이 오늘 열렸는데요. 이 재판에서 점점 재밌는 장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이 억울한 건 분명히 억울한 건데, 조국 장관보다 더 억울해하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세요. 바로 부산대 노환중 교수인데요. 이 노환중 교수는 내가 왜 뇌물 줬다는 누명을 써야 하느냐, 자, 나는 무죄다. 아니, 무죄가 아니라 검찰에 공소 기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서 재밌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검찰이 또 증거를 짜집기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검찰은 뭐 지금까지 참 여러 가지를 보아왔죠. 증거를 짜집기 하는 모습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당장 이 돈봉투 사건에서만 해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3일에 걸쳐 가지고 그러니까 약 2주 간격으로 총 3번에 걸쳐서 각각 다른 사람하고 통화한 것을 짜집기해서 마치 하루에 한 사람이랑 통화한 것처럼 통화 내용을 통화 녹취 파일을 조작을 한 적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돈봉투 사건을 시작한 거 아닙니까? 돈봉투 사건 만약에 검찰이 주장한 것처럼 JTBC에서 보도한 것처럼 돈 얘기를 하고 돈 뿌리라고 하고 동네마다 의원회관 가서 딱 뿌리고 왔다라고 이 얘기를 정말 진짜로 한 게 맞다면 그 얘기가 하루에 같은 시간대에 같은 사람하고 통화한 것이 맞다면 벌써 그 통화 내용만 가지고 게임이 끝났어요. 정상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기소도 안 됐어요. 지금 돈봉투 사건 제대로 기소도조차 안 됐어요. 지금 윤관석 의원만 지금 구속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이 공소장에 과연 뭐라고 기재를 할지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돈봉투 사건 터진 게 4월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자기들이 녹취 파일이 있다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공소장이 하나 안 나오잖아요. 왜? 짜집기를 한 거거든. 증거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일들이 이 조국 전 장관 재판에서 벌어졌다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2번째 주제는요. 또 드러난 검찰의 증거 짜집기입니다. 자, 짜집기라고 하니까 제가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레고 블록이었어요. 레고 블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블록, 각종 다양한 모양의 블록을 쌓아가지고 새로운 모습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디에서 가져올지는 몰라요. 하여튼 가지고 와도 뭔가 새로운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레고 블록의 특징이 그런 데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검찰이 이 증거와 진술을 레고 블록처럼 짜 맞춰서 전혀 엉뚱한 그런 주장을 펼치는 그 증거로 삼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전혀 다른 얘기, 원래는 전혀 다른 얘기였는데 검찰이 짜 맞추다 보니까 마치 레고 블록처럼 전혀 새로운 사실관계가 창출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소설을 쓰는 겁니다. 검찰이 소설을 썼다. 증거를 이리저리 잘라붙이고 이어붙이고 관련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억지로 끌어다 당기고 붙이고 짜 맞추다가 그렇게 해서 그런 짜 맞추기로 공소장을 썼다라는 사실이 또 드러났습니다. 자,
오늘 조국 전 장관의 항소심이 열렸습니다. 오늘 열린 조국 전 장관 항소심은요. 노한중 교수가 신청한 증인 신문이 있었습니다. 노한중 교수가 총 3명의 증인을 신청을 했습니다. 노한중 교수가 증인을 신청한 이 부분은요. 조민 씨의 장학금 부분입니다. 조민 씨가 아마 총 5번의 장학금을 받은 걸로 돼 있죠. 총 5번의 장학금을 받았는데 이 중에서 민정수석으로 재직한 이후 받은 2차례 장학금이 뇌물이다. 도합 600만 원이라는 거죠. 참네. 600만 원 가지고 뇌물이랍니다. 아우 씨 진짜. 그러니까 끼워 맞춘 거죠. 도저히 안 되는 부분. 자, 그런데 조민 씨가 받은 장학금은 조국 전 장관이 장관도 되기 전에, 아니 민정수석도 되기 훨씬 이전에 그냥 서울대 교수일 때 받은 거였습니다. 조국 장관이 받은 게 아니라 딸 조민 씨가 받은 거였습니다. 딸이 받은 장학금이 왜 뇌물이 되죠? 그렇게 따지면은 대한민국 공무원 자녀들이 받은 장학금은 다 뇌물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다 털어볼까요? 이동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장학금 받은 사례가 제법 얘기가 나오던데 그것도 그러면 뇌물인가요? 자, 노한준 교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모욕적으로 생각합니다. 불쾌가 아니라 모욕적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학생 하나 잘 키워보려고 그래서 학업을 포기하려는 애를 달래는 용도로 장학금을 준 거다. 그래서 이 학생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공부를 마쳐서 훌륭한 의사를 만드는 게 그게 내 목적이다. 그게 이 선생으로서 이게 보람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준 장학금이 뇌물이라고 이런 모욕이 있느냐는 거예요. 모욕적이죠. 네. 자, 그런데 1심에서는 이 부분이 유죄가 났습니다. 노한준 교수는 거의 미치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랬는데 그 과정에서 항소심이 열리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증거, 검찰이 증거를 숨겼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검찰이 제시를 해야 될 증거가 아니라 전혀 엉뚱한 증거를 제시를 하면서 진술을 유도했다라는 정황까지 드러납니다. 그게 오늘 하루 동안에만 다 드러난 거예요. 제가 보면서 되게 기가 막혔던 것이 야, 검사들 참 별의 별짓을 다 하는구나. 일단 장학금 600만 원, 2차례에 걸쳐서 600만 원 이거를 뇌물이라고 우기는 것도 웃기지만 그리고 이거를 뇌물이라고 만들어가기 위해서 참 별의별 더러운 짓을 했구나. 검사가 저러고도 인간인가. 저런 것들이 검사라고 앉아있나. 저런 것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녹을 먹고 사나. 저런 것들한테 세금이 들어가나 싶으니까 정말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노한준 교수입니다. 이 노한준 교수는요.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조민 씨가 학업을 포기하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조민 씨가 이제 1학년 때 F가 하나 떴나 봐요. 근데 F가 뜨면은 의대는 F 하나 뜨면 그냥 이게 다 유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급이면은 1년을 꿇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년을 꿇고 나니까 조민 씨 같은 경우에도 이건 내가 의사 될 그게 안 되나 봐. 나 그만둘까? 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노한준 교수가 조민 씨를 불러요. 야, 이렇게 쉽게 포기하지 말고 한번 하는 데까지 계속해봐. 내가 나한테 장학금도 줄게. 대신에 너 어떻게 공부를 할 건지 앞으로 어떻게 생활할 건지 그 계획을 좀 마련해서 갖고 와봐. 라고 했다는 거예요. 학교를 그만 다니고 싶다. 나 더 이상 나 의사가 안 될 머리가 아닌가 봐. 라고 포기하려고 했던 조민 씨를 달래서 그래서 달래기 위해서 장학금 주면서 야, 열심히 해봐. 라고 했던 건데 이게 뇌물이라고요. 그리고 이때는 이때가 제가 알기로는 2015년인가 그래요. 이때는 조국 전 장관이 아니었어. 민정수석도 아니었고
그냥 서울대 교수였고요. 그 당시는 박근혜 정권이었어. 박근혜 정권이었다고. 박근혜 정권에서 조국 딸한테 뇌물을 준다고? 어느 미친놈이. 그것도 부산이야. 부산이에요. PK라고, PK. 부산에서 의사예요. 부산에서 의사면요, 아주 수구에 가까운 보수예요. 근데 이 사람이 조국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조민한테 장학금을 준다고? 박근혜 정권 때? 2015년이면요, 탄자도 안 나올 때예요. 박근혜가 탄핵으로 흔들리기 시작한 게 언제입니까? 2016년 10월부터였어요. 2015년 5월이면 2015년에는요, 박근혜 정권이 임기를 마칠 거라고 생각했어.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대로 갔다면 2017년 12월에 대선이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예? 그런데 박근혜가 중간에 타등을 당하면서 2017년 5월에 대선이 치러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당시를 누가 예측을 합니까? 그걸 의사가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걸 예측을 해가지고 장학금을 줬다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 그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데 그걸 지금 말이 되는 것처럼 끼워 맞춘 게 검찰입니다. 검찰은 뭐라고 끼워 맞췄느냐? 이렇게 끼워 맞췄습니다. 자, 노한준 교수는 지금 엄청 억울해하고 있어요. 나는 무죄도 억울하다. 공소 기각이다. 왜? 검찰이 존재하지도 않는 증거를 존재하는 것처럼 재창조를 했더라. 그래서 나한테 유죄를 선고했고 그걸 가지고 나를 기소를 했다. 이거는 검찰이 나쁜 새끼다. 검찰이 이러면서 준법의 정신이라고 눈도 끝만치도 없다고 이분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무도한 검찰이 한 짓을 법정에서 단죄해달라는 겁니다. 자, 그런 주장을 이 노한준 교수가 하고 있는데요. 자, 이 노한준 교수와 관련해가지고 검찰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2017년 4월 달을 핵심 포인트로 잡고 있어요. 자, 근데 정말 나도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 된 거는 2017년 5월 10일 이후여야 정상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게 2017년 5월 10일이잖아요. 그리고 5월 11일부터 임기가 시작이 됐어요. 근데 2017년 4월부터 뇌물을 주기 시작했다? 너 도라이 아니야? 예, 저로서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튼. 자, 검찰은 뭐라고 끼워 맞추고 있느냐. 2017년에 2017년 4월에 이 노한준 교수가 조민 씨한테 장학금 주는 것과 관련해 몇몇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다. 그런데 노한준 교수가 그 문제 제기를 받고도 무시하고 계속 장학금을 줬다. 따라서 적어도 그 시점 이후에 준 장학금은 뇌물이다. 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검찰이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거는 2017년 4월인 겁니다. 그러니까 2017년 4월에 장학금 얘기가 나왔으면, 그러니까 2017년 1학기는 아니고 2017년 2학기, 그 다음에 2018년 1학기 뭐 이 정도로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두 가지 정도가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조작극이었던 겁니다. 검찰은 2017년 4월에 장학위원회가 열렸는데 그 장학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조민한테 장학금 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나왔는데도 노한준 교수가 바득바득 우겨서 장학금을 줬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관련해서 이 노한준 교수는 여러 가지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장학금은 부산대 장학금이 아니라 내가 주는 장학금이다. 이 장학금이라는 것은 소천 장학금, 즉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
이 장례식에 왔다 가신 분들이 조의금을 많이 내고 갔다. 그 조의금을 모아서 만든 장학금이에요. 그게 그 장학금을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장학금을 주는 거야. 내 맘이야. 내 맘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학업 성적이 뭐 좋든가 나쁘든가 혹은 그 가정 형편이 어렵든가 안 어렵든가 내가 봐서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래서 뇌물이라는 거죠. 아니, 근데 난 이것도 되게 뭐 황당한 것이 아니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건데 주라 마라 누가 시비를 걸 수 있다는 거죠? 예. 일단 그것부터 이상하죠. 자, 어쨌거나 이와 관련해 가지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노한중 교수는 무죄도 억울하다. 이거는 공소 기각을 해달라라고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요구를 했느냐? 2017년 4월 장학금과 관련된 문제 제기 그런 거 없었다. 그리고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이듬해 5학기 연속 지급한 것이 문제됐던 것뿐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5학기 연속 지급. 자, 5학기 연속 지급. 자, 조민 씨는 2014년인가요? 2014년인가 1학년을 꿇어요. 2015년부터인 거야. 그리고 2015년에 들어오는 거. 2015년부터 다니는데 1학년을 꿇어요. 자, 그러면은 2016년부터 다시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럼 2016 1학기, 2학기, 2017년 1학기, 2017년 2학기, 2018년 1학기 이렇게 해야지 5번 연속이 되죠. 그죠? 2016년부터 받기 시작했으니까. 그죠? 그랬으면 5회 연속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2017년 4월에 5회 연속 지급이 문제됐다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2017년 4월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검찰에서 짜 맞춘 시간인 거죠. 그때부터 시작을 해야지 말이 되겠거든. 2017년 5월부터 이 한 달 뒤부터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 됐으니까 그때는 민정수석이 될 것이라는 걸 예측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2017년 4월부터 준 거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때 문제 제기가 들어왔었는데 조민한테 장학금을 주면 안 된다는 문제 제기가 들어왔었는데 바득바득 우겨서 줬다. 그러니까 이거는 뇌물이 맞다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거거든요. 이게 검찰의 주장이에요. 이에 대해서 이 노한중 교수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마라. 2017년 4월 장학금 관련해서 문제 제기 없었다. 그 이듬해 2018년에 5학기를 연속으로 주면 안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그 학기까지만 주고 그 다음 안 줬다 였어요. 문제될 게 없죠. 그런데 내가 왜 기소를 당해야 되느냐. 2017년 4월 누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예, 그리고 문제 제기를 할 건덕지도 없죠. 내가 주고 싶은 사람은 내가 주는 건데 왜. 자, 이와 관련해서 노한중 교수가 오늘 증인들을 신청을 한 겁니다. 자, 오늘 나온 증인들 3명이 있었는데요. 이 3명들은 오늘 이 검찰의 공소장을 아작을 했습니다. 일부 언론들은 마치 이 증인들이 검찰 측의 입장을 옹호해 준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건 말 그대로 검찰 측 얘기만 받아 쓴 거예요. 변호인 측의 신문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썼어. 야, 어쩜 저렇게 검찰 얘기만 써. 마치 검찰만 신문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더라고. 검찰하고 변호인하고 양측 다 신문했고 양측에서 다 대답을 했어요. 근데 오늘 기사 나온 거 봐. 검찰이 물어본 거에 답한 것만 그것만 딱 놨죠. 말 그대로 편파적이고 편향적인 거 아닙니까? 저 최소한의 기계적 균형조차 지키지 못한 거잖아요. 이 기자들이 기자로서 자, 검찰의 주장을 일단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017년 4월에 장학위원회가 열렸고 이 장학위원회에서 조민 씨의 장학금 지급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노한중이 계속해서 우겨서 장학금이 지급이 됐다. 이거는
장학금을 위한 장학금이 아니라 자신의 고위층 진출을 위해서 조국한테 잘 보이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것은 뇌물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증인들이 완전히 검찰의 주장을 박살을 냈습니다. 자, 일단 안모 교수의 주장부터 보겠습니다. 안모 교수는요, 조민 씨의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처음 했다라고 알려진 사람이에요. 이분도 의사인데요. 부산대 의전원 의사분이신데, 이분이 그 당시 부산대 의전원장, 대학은 의전원장한테 야, 이 조민한테 장학금 주는 거 문제 있지 않아? 라고 문제 제기를 했고, 그래서 의전원장이 노한준 교수를 불러가지고 야야, 그거 주면 안 될 것 같아. 주지 마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좀 잘못됐네요. 2014년 7월이 아니라 2017년 4월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안모 교수가 뭐라고 주장하느냐? 웃기지 마소. 2017년 4월에 나는 조민이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조민한테 장학금 주는 게 문제가 있다 말다 그런 얘기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솔직히 나는 장학금을 조민이 받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왜? 나 그때 학과장 된 지 얼마 안 됐었어. 그리고 학과장 된 지 얼마 안 된 내가 문제 제기를 할 그런 입장도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문제 제기한 적이 없다. 언론은 정반대로 보도가 됐죠.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아니 그러면 좋다. 너 검찰 진술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 왜 다르게 진술했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그때 검찰을 가니까 의전 원장님, 이준우 원장님이 진술을 했다 하더라. 그러다 보니까 그럴 리가 없는데 이상한데 하면서도 진술을 했다니까 마지못해서 그냥 소극적으로 글쎄 뭐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는 식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학기 동안 계속 지급하는 건 좀 그건 좀 아니지 않아? 라는 식으로 얘기한 적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게 언제입니까? 그게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2017년 4월은 아니에요. 그때는 내가 그런 거 문제 제기할 때도 아니었고 조민이 누군지도 몰랐고 걔가 장학금을 받고 있는지는 더더구나 몰랐고 내가 학과장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문제 제기할 그럴 타이밍도 아니고 그래서 그때는 분명히 아니다 라는 겁니다. 자, 기존에 검찰에서 나온 진술을 완전히 뒤집은 거죠. 근데 마치 지금 언론에 보도된 건 뭐예요? 이 안 교수가 검찰 진술에 아주 부합되는 그런 주장을 한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됐죠. 정반대의 왜곡 보도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좋아. 의전 원장은 뭐라고 했느냐? 자, 검찰 측에서는 이 안 교수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 이준우 의전 원장이 노한준 교수를 불러서 주의를 줬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준우 의전 원장은 안 교수가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건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언제적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다. 2017년 4월은 아니야. 그리고 들어봤으니까 노한종한테 어떻게 된 거냐? 라고 물어본 적은 있어. 주의를 줬다? 에이, 주의 주고 그런 건 아니야. 나랑 노한중이랑 그럴 사이는 아니야. 둘이 동기래요, 노한준 교수랑. 동기라서, 야, 뭐, 너 조민이한테, 조민이라는 애한테 장학금 준다며? 야, 근데 뭐 5학기 계속 줘도 되는 거야? 이랬더니, 그게 말이야? 그 내 장학금이야? 우리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그때 조의금 들어온 거 가지고 장학금 주는 거야? 그래? 그러면서, 걔 공부 좀 잘해? 그러니까, 아니,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고 얘가 학교를 그만두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그 애 하나 살려보자 싶어서 그래서 내가 장학금 줘가면서 야, 공부 열심히 해. 내가 도와줄게. 열심히 해봐. 라고 이렇게 한 거였어. 그래? 그래, 공부 그다음부터 열심히 해. 열심히 해. 그다음부터 공부 계획서도 내고 그랬어. 지금 잘하고 있는 중이야, 그나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준호 원장 입장에서도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내 입장, 나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다라는 거야. 어? 나도 그 뭐 그만두려고 하는 애 잘 다독여가지고 장학금 줘가면서 이렇게 좀 했더니 걔가 나중에 졸업 잘해가지고 의사 되고 난 다음에 찾아와서 고맙습니다 하더라는 거야. 선생이 그런 거 보람 삼아서 선생하는 거 아니냐. 요러더란 거예요. 자, 검찰이 주장했던 내용과 또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근데 지금 언론에서는 정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죠. 보도가 되고 있죠. 정말. 자, 좋습니다. 이 상황에서 묻습니다. 좋아. 너 비슷한 얘기를 들었다고 했고 그래서 노한종한테 물어본 적도 있대 그랬지? 좋아. 그게 언제야? 그게 2017년 4월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언젠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2017년 4월은 아니에요. 그런데 너 왜 검찰에서는 2018년 4월이라고 얘기했어? 아니, 검찰이 내가 가니까 2018년 자료를 보여주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하는데 내가 그때는 보니까 그런갑다 싶어가지고 그런 거 맞는가 봐요 라고 했다는 거야. 언론에서는 진술 유도 같은 건 없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지. 그러니까 진술을 유도한 건 없었지만 엉터리 증거를 보여주면서 맞죠? 라고 했다는 거예요. 한 건 맞잖아요. 그거는 진술 유도 아니야? 예.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언론이 얼마나 이 검찰이 찝어주는 얘기만, 아니 그리고 좋아, 검찰이 찝어주는 얘기 써도 되는데 적어도 변호인 측 반대 주장, 정반대되는 반박도 함께 실어줘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언론이잖아. 그게 기계적 균형이잖아요. 근데 그 기계적 균형조차도 안 지키고 있는 거 아니야. 그죠? 이러고도 무슨 언론이야. 개새끼들이지. 검찰의 개새끼지. 자, 세 번째 증인은 부산대 직원입니다. 이 장학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 묻습니다. 2017년 4월 장학위원회에 조민 씨 관련된 내용이 논의가 됐었나요? 이 사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장학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제가 상세하게 다 회의록에 기록을 했습니다. 거기에 기록이 안 돼 있으면 없는 겁니다. 그런데 2017년 4월 회의록에는요, 조민 씨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검찰은 2017년 4월 장학위원회 회의에서 조민 씨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막상 2017년 4월에는 그런 증거가 없어요. 그런 기록이 없어. 아니 그러면 1심에서 유죄는 어떻게 나왔어? 이 부분이죠. 왜? 검찰이 장학위원회 회의록을 숨겼어요. 자신들이 입수해놓고 공개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항소심에서 가지고 있다라는 거,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자기들이 먼저 한 거예요. 이게 아마 볼 때는 이 변호인 측에서 이 검찰이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만든 것 같아요. 변호인 측에서 계속 주장을 합니다. 2017년 4월 장학위원회에서 그런 논의가 됐다. 조민 씨 장학금 주는 걸 가지고 문제를 삼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장학위원회 회의록 같은 게 있지 않겠냐. 그 회의록을 좀 가져와 봐라. 회의록 확보 안 했냐. 회의록 확보 안 돼서 물증이 없는데 무슨 소리냐. 라고 따져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검찰이 그 회의록이 있긴 하다. 우리가 확보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 얘기한 거야. 그래서 변호인 측에서 좋다. 그럼 내놔봐. 라고 했는데 이 회의록에는 저 내용이 없었던 거예요. 검찰이 증거를 숨긴 겁니다. 이거 검찰 불법이에요. 검찰한테는요, 객관 의무가 있습니다. 피고인한테 유리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공개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검찰이 객관 의무를 어긴 겁니다. 이 객관 의무 어긴 검찰은 모가지를 쳐야 돼요. 탄핵감입니다. 탄핵감. 자, 그래서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검찰이 그렇게 2017년 4월 부르짖었지만 알고 봤더니 2017년 4월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제기는 그 이듬해에 있었고 이듬해 문제 제기가 되자마자 장학금 지급은 스톱됐다고. 된 거죠. 끝났어요. 더 문제되나요? 장학금 지급 중단됐잖아. 문제 제기가 있었고. 장학금 지급이 5번 총 이루어졌는데 5번째 지급되고 끝났다고. 검찰은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이 되고 난 그 이후에 지급된 2차례에 대해서 이걸 뇌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2차례를 뇌물로 만들기 위해서 있지도 않는 2017년 4월 장학위원회를 떠벌렸는데 알고 봤더니 2017년 4월 장학위원회 자체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장학위원회는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조민 씨 얘기는 거론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론된 거는 그 이듬해고 거론되자마자 지급을 중단했다고. 그럼 꽤 끝났네. 그죠? 뇌물이 될 수가 있나요? 없죠. 노한준 교수는 학교 측에 조금 부담이 된다면 내가 지급 안 하면 되지 라는 식으로 했대요. 왜? 얘 어느 정도 이제 그 궤도에 올라왔으니까 괜찮다. 장학금 끊어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도 그런 정도 상황이 됐었대요. 그래서 학교가 좀 힘들어하면은 내가 안 줄 수도 있고 라고 얘기를 했었대. 그래서 끊었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 없잖아. 근데 문제가 있는 거를 있다는 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검찰은 명백하게 존재하는 증거를 숨긴 거죠. 그리고 없는 증거를 만들고 시간을 1년을 앞당기고, 그러니까 짜집기지. 제대로 된 증거 하나만 있었으면은 아마 노한준 교수 문제될 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은 자신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자신들이 하여튼 여러 개를 기소를 해놓고 그 중에 하나라도 걸려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 개를 걸어놔야지 재판부가 미안해가지고 여러 개 걸린 것 중에서 하나 정도는 유죄로 만들어 주거든. 그렇게 하려고 검찰들이 하고 있고, 판사들은 그 상황을 뻔히 알면서 그거에 다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거 바로 잡지 않으면요, 대한민국 사법제도 앞으로 엉망진창 될 거고요. 정치 보복을,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게 아주 비일비재할 거예요. 검찰은요, 만약에 지금 내일 모레라도 윤석열이 쫓겨났다. 그래서 새로 민주정부가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2가지예요. 민주정부를 향해서 덤비거나 아니면 납작 엎드리든가. 일단 정권 초기엔 납작 엎드릴 거예요. 윤석열도 정권 초기엔 납작 엎드렸잖아. 2년 차부터 개기기 시작했고. 그죠? 납작 엎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 납작 엎드리면서 마치 우리한테 엄청 충성스러운 개새끼인 것처럼, 충성스러운 개인 것처럼 이렇게 살살 될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배신을 때리겠지. 이게 검찰입니다. 이 과정은요, 말 그대로 검사들이 이 수사권을 이용해가지고 정치를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검사들을 어떻게 주물럭거리냐에 따라 가지고 정권을 무한히 끌고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참 답답하죠. 답답해. 예? 자, 상황이 이러한데 지금 현재 우리 언론의 보도 태도가 어떻다? 자, 이게 중심이 됐어요. 오늘 보도가 이렇게 났습니다. 조국 입시비리 재판서 가족 단톡방 놓고 경론. 일단 이 기사 쓴 새끼는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입시비리 재판은 아니죠. 조민 씨 장학금 재판이에요, 이건. 입시비리 재판이라니. 뭔 입시비리 재판? 이 기사 쓴 놈은 기본이 안 돼 있는, 제대로 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나불대는 놈이죠. 이건 뉴시스 기사인가 그럴 거야. 지금 현재 언론 기자들 수준이, 법조 기자들 수준이 이렇습니다. 이 정도로 엉망진창인 거예요.
참혹하죠, 이쯤 되면.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똥인지 된장인지. 뭐 좋아. 내용부터 들어갈게요. 어쨌거나 단톡방 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측에서는 검찰이 단톡방 내용을 왜곡해가지고 인격 살인을 하고 있다, 인격 모독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또 다른 거를 꺼내놓으면서 반박을 했다는 거예요. 자, 뭐라고 얘기를 했다? 자, 내용은 이거예요. 이게 헷갈릴 수 있어가지고 제가 표시를 따로 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화면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여기 하얗게 칠해진 부분이 하얀색 글씨가 조민 씨의 내용입니다. 조민 씨가 쓴 카톡 내용이에요. 양산 생활이 익숙해지고 교수님들을 잘 챙겨주고 부산대 특혜도 많으니 아쉽지 않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조민이 특혜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특혜를 받으면 안 되지 않냐. 근데 여러분, 이 자세히 보세요. 부산대로부터 조민 씨가 특혜를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부산대에 가니까 혜택이 많더라. 부산대도 혜택이 많더라. 내가 서울대 보건대학원인가를 다녔잖아요. 서울대 보건대학원 다니다가 부산대 왔지만 아쉽지 않아. 부산도 좋아요. 라고 얘기한 거죠. 이게 부산대 특혜도 많으니 이거는 부산대의 특혜, 부산대가 받는 특혜지 조민이 받는 특혜라는 의미는 아니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지 않습니까? 부산대 특혜도 많으니 또는 부산대가 학생들한테 주는 특혜도 많으니 이런 얘기지 이게 조민이 받은 특혜라고 볼 수 있나요? 자, 일단 내용이 되게 다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검찰은 이걸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자들도 이 내용을 그대로 받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척 봐서 모르겠어? 척 봐서 모르겠어? 자,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뭐 내용이 그렇다 쳐.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세요. 검찰이 지금 전후 맥락은 딱 잘라놓고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대목 하나만 딱 드러내가지고 반박을 했다잖아요. 이게 반박이에요? 일단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오늘 이 카톡 얘기는요, 대단히 지엽적인 얘기였어요. 별 본격적인 얘기가 아니야. 진짜 중요한 부분은 사실 노한준 교수가 신청한 증인들이 노한준 교수한테 매우 유리한 증언을 하고 갔다. 이 내용이 더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그 부분은 완전히 왜곡해놓고 엉뚱하게 가족 단톡방 얘기를 하고 있어. 자, 검사도 문제지만 기자들이 더 문제인 거죠. 최소한의 기본이 자,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래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왕 가족 단톡방 얘기가 나왔으니까 가족 단톡방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자, 가족 단톡방 지난 이게 2월 달에 가족 단톡방 얘기가 처음 나왔어요.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조민 꼴등 정경심 절대 모른 척해 의전원 장학금 타며 나눈 가족 문자 라는 식의 기사가 났어요. 이 헤럴드 경제 참 야비한 새끼들이야.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느냐? 조국 1심 판결문 375장 어떤 내용 담겼나? 자, 이렇게 해서 마치 가족 단톡방에 있는 내용이 결정적인 유죄의 증거인 양 떠버려 됐습니다. 이거 보면서 제가 어찌나 기가 차는지 이때 이미 검찰과 그 법원과 언론의 더러운 유착관계가 전형적으로 드러난 겁니다. 사실을 왜곡하기 위해서 이렇게 왜곡을 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자, 검찰이요, 가족 단톡방을 다 털었어요. 10년이 넘는 가족 단톡방 내용을 다 뜯어냅니다. 그래서 10년이 넘는 동안 가족 단톡방 다 털고 그 중에서 딱 10개월 동안 있었던 대화를 그 중에서도 두세 개만 딱 뽑아낸 거예요. 자,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대화를 했겠어요. 그죠? 그 중에서 딱 10개월 동안 내용을 딱 집중적으로 뽑았는데 그것도 10개월 동안 내용을 다 뽑은 게 아니라
그중에서 두세 개만 뽑았어요. 이 두세 개 사이에는 각각 두세 달의 시간차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나온 거 있죠. 꼴찌, 절대 모르게 해. 요거는요. 각각 시간차가 6개월 이상 나는 얘기예요. 6개월 이상 나는 얘기를 마치 하루에 오간 그 대화인 것처럼 조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 헤럴드 경제 얼마나 개새끼들인지 여기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얘네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알지? 지들은 눈가리가 없나? 글을 못 읽나? 안단 말이에요. 10달 동안 오간 대화 가운데 두세 개만 뽑았고 그 두세 개 사이에는 적어도 서너 달, 길게는 6개월의 시간체가 존재한다. 근데 그거를 마치 하루 동안 나눈 대화인 것처럼 연속으로 나눈 대화인 것처럼 조작을 한 거. 그거를 보면 몰라?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2016년 5월에 나눈 대화, 2016년 7월에 나눈 대화, 그 다음에 2017년 3월에 나눈 대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고요.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씩을 뽑아간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오늘 검찰이 공개한 조민 씨의 카톡은 언제 거? 예, 2015년이죠. 그건 또. 검찰이 인용을 하고 있는 카톡이 총 4개인데 예? 하나는 2015년, 하나는 2016년 5월, 하나는 2016년 7월, 하나는 2017년 3월. 2년에 걸쳐서 4가지를 뽑아가지고 딱 4개만 뽑아가지고 지들이 입맛에 맞는 거 뽑아서 했어. 이렇게 하면요. 안 나오는 게 없어. 나올 거 다 나와. 심지어 하루 동안에 나눈 대화도요. 연속적으로 들여놓지도 않고 이렇게 짜맞춰 놓죠. 그러면은요. 전혀 다른 의도가 돼요.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제가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작년에 김한매라는 사람이 저하고 나눈 카톡을 함부로 공개한 적이 있어요. 공개할 거면 전체를 다 공개해야지 일부만 공개했더라고요. 참. 진짜 제가 그때 얼마나 황당했는지 야, 내가 전체를 한번 다 까줄까? 라는 생각을 하다 그냥 참았어요. 내가 그런 새끼하고 참 말 섞기를 싫어서 참았거든요. 그 대화를 거의 한 30분에 걸쳐서 되게 여러 번 나눴었어요. 여러 가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중에 딱 하나만 딱 잘라가지고 딱 썼습니다. 지한테 불리한 내용은 싹 빼버렸더라고. 예. 여러분 요즘 민주 진영에 이렇게 양아치 같은 놈들 많습니다. 작년에 제가 그걸로 해서 당한 거 생각하면 진짜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아우 씨. 자, 뭐 계속 얘기를 좀 할게요. 자, 결국에 이건 뭘 말하느냐? 검찰은 의도적으로 혼동을 유도한 거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마치 조국 가족들이 비리를 저지르기 위해서 가족 전체가 똘똘 뭉쳐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 증거물들이 가족 단톡방에 고스란히 남은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된 것까지 마치 하루에 나오는 대화인 것처럼 혼 유도를 한 거죠. 정말 야비하지 않습니까? 이러고도 이게 검찰인가? 그리고 이러고도 기자들인가? 자, 보세요. 아까 앞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자 기사에 보세요. 자, 검찰은 2015년 11월 가족 채팅방에 쓴 내용이라면서 공개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지난 2월 달에 공개한 내용, 뭐 절대 모른 척 개꼴등, 요것도 보면은 이거는 2015년 5월, 2016년 7월, 2017년 3월. 예. 각각 다른 때에 나눈, 다른 때에 다른 이유로 나눈 그런 대화들입니다. 그리고 전후 맥락이 다 잘려져 있죠.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딱 한 부분만 쭉 뽑아낸 거지. 이거 개새끼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이거 옛날에 공산당들이 하는 짓이에요.
소련 공산당에서 하던 짓들이야. 공산당은 검사들이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가족들 간의 대화는요, 기본적으로 진지한 내용보다는 약간의 어리광이랑 뭐 이런 게 좀 장난기가 좀 섞여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가족들 간에 진지한 대화는 싸울 때 빼고는 잘 안 하잖아요. 그죠? 자, 가족들 간의 대화는 일단 그렇게 좀 가볍게 그리고 자신들만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보아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진지하고 아주 의례적인 대화인 것처럼 하고 있죠. 자, 보시겠습니다. 2016년 5월 달에 나눈 대화예요. 조민, 노한준 교수님이 또 장학금을 주셨어요. 지금 수요식 와 있어요. 조국, 엥? 몰랐다는 얘기죠. 응? 뭔 소리야? 자, 여기서 이미 드러났네. 장학금 받는지 모르고 있어서 조국은 딸이 장학금 받는지도. 자, 이게 언제적이라고요? 자, 이게 2016년 5월이에요. 2016년 5월. 2016년 5월. 자, 그 다음에 굿, 뭐, 요 정도. 예. 근데 참 조국 전 장관도 보면 참 무뚝뚝하다. 전형적인 부산 남자 맞죠? 예. 딸이 이렇게 길게 썼는데, 굿. 조국 장관은 진짜 다른 것도 다 이래. 굿. 이거 뭐? 이게 큰 문제 되나요? 자, 다음. 이거는 볼게요. 예, 2016년 5월에 나눈 대화예요. 자, 그 다음. 교수님들이 아버지랑 많이 닮았네 하셨어요. 부담되겠지만 할 수 없느니라 조국. 이게 다예요. 이게 2016년 5월에 나눈 대화예요. 문제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게 조작, 검찰에 손을 타면은 어떻게 바뀌느냐? 흐흐도 있네. 자, 교수님 성적 나왔는데 다른 두 과목은 괜찮고 강론 1을 예상대로 망했어요. 꼴등. 이건 2016년 7월이에요. 아까 장학금 받은 날로부터 무려 2달이 지난 뒤죠. 자, 노한준 교수님이 다른 학생들한테 말하지 말고 조용히 타라고 하셨음. 애들 단속하시나 보다. 정경심. 자, 이게 언제? 2017년 3월. 자, 검사들이랑 기자들이랑 요 두 대화를 묶어서 봐라. 꼴등 나왔는데 장학금 받았다. 그래서 조용히 타라고 하고 모른 척 하라 그랬다. 이걸 하나로 묶었죠. 그 심지어 이 앞에 2016년 5월까지 묶어가지고 아버지가 조국이라서 이렇게 된 거다. 라는 식으로 몰고 갔습니다.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앞에 것부터 제가 좀 쭉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이씨, 이게 왜 이래? 아이고. 자. 교수님들이 아버지랑 많이 닮았네. 예. 노한준 교수님이 또 장학금 주셨어요. 수여식 와 있음. 굿. 예. 2016년 5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있는 대화. 아버지랑 많이 닮았네. 부담되겠지만 할 수 없느니라. 흐흐. 자, 이건 2016년 5월입니다. 1호부터 2달 뒤에 이런 카톡이 나와요. 성적 나왔는데 한 과목 망했어요. 꼴등. 7월 달. 노한준 교수님이 다른 학생들한테 말하지 말고 조용히 타라고 하셨음. 단속하시나 보다. 모른 척 해라. 이거는 언제? 2017년 3월. 자, 날짜만 보면 딱 알죠. 이 세 개를 하나로 묶어놓고 이거를 범죄 증거로 삼을 수가 있어요? 없죠? 명백하지 않습니까?
근데 검찰은 반박이랍시고 2015년 걸 갖고 와 또. 그걸 또 기자들은 받아 써줘. 말이 돼요? 자, 딴 거 다 앞뒤 다 떼놓고 요 두 개만 보십시다. 이 두 개의 대화를 하나로 묶어서 됩니까? 하나는 7월, 하나는 3월. 무려 이 둘 사이에는 6개월의 간격이 있어요. 이걸 하나로 묶어도 돼요? 안 됩니다. 이러니까 조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왜곡이죠, 왜곡.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검찰이 이제는 조국 전 장관만 무서운 게 아니라 조민 씨도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민 씨가 더 나와서 밖에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조국 가족들이 숨어서 세간의 눈을 피해서 살기를 바라는데 자꾸 밖으로 나와서 활동을 하니까 그게 싫은 거죠. 그걸 못하게 하려고 좀 이런 짓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소정님, 억지 주장 개검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 여러분들 처음 들으셨죠? 예. 지금 딱 보니까 검사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하고 있는지 눈에 너무 선명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을까요? 없죠. 근데 지금 검찰이 노환중 교수를 유죄라고 몰고 가는 것도 그렇고 조국 전 장관을 유죄로 몰고 가는 것도 그렇고 없는 증거를 있는 것처럼 끼워 맞추게 하는 겁니다. 1년 동안 아니 10년 동안 나눈 대화 중에서 딱 서너 개만 뽑아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끼워 맞추면요 무슨 일이든 만들 수 있어요. 그 못할 것 같아요? 그거 생각보다 쉬운 겁니다. 참네. 열받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우리가 검사들의 이 나쁜 짓을 고발을 하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우리 민주진영에 함께 있는 사람이라면서 이런 짓을 하는 자들이 있는 걸 보면서 참 개탄스럽다는 생각을 요즘 하게 됩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자, 두 번째 순서가 좀 길어졌네요. 자,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